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잠이 오질 않아 그냥 주절주절 글이 뒤죽박죽 길 수 있어요. 23살에 만나 27살 되던 해 결혼했어요. 남편은 28, 지금 생각해보면 혼전 임신도 아니었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그렇게 빨리 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당시 졸업하고 취직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을 때고, 저는 졸업하고 프리랜서로 일하며 대학원 다니다 한 학기 남기고 휴학 중 결혼했죠. 지방이기도 했고 양쪽 부모님 지원으로 힘들지 않게 결혼 생활 시작했어요. 전세지만 신축에 속하는 34평 아파트 시댁에서 해주시고, 친정에서는 혼수 다 해주시고 현금으로 예단비 돌려받는 거 없이 1,000만 원 보냈고요. 그때 당시 전세금이 1억 6천, 제 혼수며 결혼 비용으로 6천 들었다고 했어요. 결혼해서는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잘하면 상대방도 잘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바보가 되는 곳이더라고요. 싱크대 앞이 내 자리인 건 이해했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시댁에서만 참으면 되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시하는 말들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임신 중인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연애할 때 너를 반대했다. 그래서 헤어지게 해달라고 새벽 예배를 나갔다. 아무렇지 않게 말하시는데 그 뒤엔 말은 이미 들리지도 않고 지금 내가 뭘 들은 건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그 외에도 누구 집 딸이랑 짝지어주려고 했는데 너는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시집도 못 갔을 텐데 넌 돈 잘 버는 신랑 만나서 좋겠다. 이걸 결혼해서 지금까지 듣고 있어요. 물론 아이가 있는 앞에서도요. 심지어 제 여동생과 저를 비교하며 동생은 똑 부러지는데 우리 며느리는 안 그런 것 같다. 그런데 항상 제가 그런 말은 더 많이 들었거든요. 누구네 며느리는 연봉이 얼마라는데. 네, 제 친구 남편은 장모님 애 보느라 감사하다고 백을 사드렸다는데. 나는 우리 아들 그렇게 안 키웠다. 전 결혼 전까지 설거지 한 번 안 했습니다. 저 결혼해서 쭉 일했고요. 애 낳고 딱 3달 쉬고 계속 일했어요. 제 아이는 태어나서 7살까지 친정에서 돈 한 푼 안 받고 다 키워주셨고, 남편은 저에게 생활비 한 번 준 적 없어요. 네가 벌어 네가 써라 이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돈 잘 벌어서 좋겠다. 저 남편 월급도 몰라요. 물어봐도 안 알려주니까요. 시댁에서 막말하는 거 가운데서 중재 기대도 하지 않고요. 시댁에서 받는 게 있으니 그렇게 말하는 거 그냥 들어라 하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시댁에서 생활비라도 주는 것 같지만 시댁에서 계절에 아이 옷 사주고 아이 용돈 주시고 공기청정기, 제습기, 아이 책상, 침대, 가끔 식사, 그리고 가끔 남편 옷. 막말로 노동은 제가 하는데 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모든 걸 제가 감당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둘인데 지금까지 김장 저만 갔어요. 임신 중에도 갔고요. 딱 한 번 못 간다고 하고 애 아빠가 간다니까 전화하셔서 걔가 와서 뭐 하냐고 그럼 밥은 누가 하냐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너무 황당했어요. 저도 일해요. 전 토요일도 일해요. 저희 친정은 돈도 안 받고 모든 육아를 책임져 주시고 아이 입히고 씻기고 먹이고 거기다 유치원 픽업에 학원 픽업에 제가 가게까지 하다 보니 토요일에도 나가는데 남편은 가끔 주말에 골프도 나가요. 그럼 또 친정에서 아이를 봐주세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전 또 친정의 눈치 보이고 부모님은 또 그런 제가 안쓰럽고 친정 동생은 그런 부모님이 안쓰러워서 제가 밉고 그게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쭉 지속이 되고 거기다 인연은 주말 부부에 시댁에서는 아들 가진 유세 시도 때도 없이 오라가라. 가면 또 내 아들 잘난 아들. 일단 남편은 저를 배우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아요. 등본상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요.
기본적으로 저를 무시하고 만만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서 제 주변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어느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존중한다면 배우자의 지인들에게 말실수를 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겠어요. 처음 보는 날 30대 후반의 직장인이 단지 자신보다 나이가 한두 살 어리다는 이유로 보자마자 반말을 할 수 있나요?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요? 점점 친구들 만나기도 너무 미안하고 친구들도 이해해주지만 한 번씩 표정 관리가 안 되는 모습 볼 때면 너무 미안하고 민망해서 제가 모임을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하고도 연락만 하게 되고 가족들도 저만 만나게 되고 그렇게 참기만 하고 쌓아두기만 하다 어느 날 우연히 핸드폰에서 본 문자 하나로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업소 예약 문자, 다정하지도 그렇다고 애정 표현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거 하나만은 믿었던 남편이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그거 하나만은 믿을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그 문자를 본 순간 정말 모든 게 다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남편을 잡아봤지만 더 크게 스팸이라고 날뛰는 걸 보고 확신했습니다. 원래 진짜일 때 더 크게 화내는 사람이니까요. 애가 아직은 어리고 우선은 참자 하고 넘겼습니다. 생각해보자 했던 게 병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우울증이 시작되고 의심도 시작되고 제가 저를 스스로 힘들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이는 이미 진작부터 안 좋았지만 더 점점 최악으로 가고 있었고 내 집에서 나가라 이런 말은 수도 없이 하고 아이 앞에서 소리 지르는 건 이제 일도 아니고요. 그러다 심한 싸움이 생겼고 새벽에 저희 친정에까지 전화를 해서 나가라니 안 나간다 오셔서 데리고 가셔라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끝이구나. 이제 진짜 이 사람 놓자. 나 이 사람 놨다. 그 이후로도 수없이 전쟁 같은 싸움하고 정말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우울증은 더 심해지고 남편이 싸우기만 하면 소리를 지르니 이제 거기에 공황장애까지 생기고 그러다 극단적인 시도만 3번 했어요. 119 타고 응급실 실려가고 병원에서도 계속 입원 권유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입원까지 하게 됐어요. 나도 나름 잘 나간다고 하던 여자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건가.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내 꿈 다 포기한 결과가 이건가. 억울해 미치겠고 그래도 동기 중에 잘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어느 날 그냥 사라져버린 사람 돼버린 게 서럽고 나는 이렇게 주저앉았는데 그래도 남편 잘 되고 그러는 거 보면서 괜찮았는데 저 자식은 지 혼자 잘 된 줄 알고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지난 내 시간들을 어디서 보상받을 수도 없는데 출근하라고 신생아케어. 나도 출근해야 하는데도 오롯이 나 혼자 다 했는데 남편은 밤에 분유 한 번, 기저귀 한 번 갈아줘 본 적도 없는데 애가 밤새 열이 나고 아파도 보초 서본 적도 없는데 정말 사랑해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인 것 같아서 한 결혼인데 그 많은 말들을 견디다 못 견디고 11년 만에 이제 이혼합니다. 제가 드라마를 많이 본 건지 협의 이혼하면서 아름답게 깔끔하게 헤어지던데 이 자식은 끝도 깔끔하게 끝내주질 않네요. 그래도 한때 사랑한 사람이고 자기 자식 키울 사람인데 돈 주기가 그렇게 아까운가 봐요. 훌훌 털고 딸이랑 내년에는 웃으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작년, 올해 저도 아이도 많이 울어서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고 행복만 하길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애 아빠에게 하고 싶은 얘기 적고 끝낼게요.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고 애 아빠니까 잘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길 바랐는데 지금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끝난 마당에 왜 이렇게 괴롭히냐. 내가 진짜 안 봐주고 재산분할 확실히 10원까지 받아낸다. 내일 아침에 출근하는데 네가 아끼는 차에 새똥 잔뜩 있고 타이어 펑크나 있어라. 어디 위에서 못이나 떨어져서 위에 콕 박혀라. 내가 아주 기도할 거야. 추가.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지 댓글은 하나하나 잘 봤어요. 그런데 다들 오해가 제가 마냥 순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학교 다닐 때 선배 오빠들이 저를 두고 한 말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아이였어요. 편한 성격은 아닌데 결혼하고는 좀 바보가 됐나 봐요. 웬만하면 좋게 좋게 이런 성격이기도 하고 어른들께 잘하는 성격이기도 해요. 사실 아이 앞에서 싸우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친정에서도 애 낳고 우리 딸 사람 됐다고 할 정도니까요. 친구들도 저보고 많이 변했다고 하고요. 저도 제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어느 순간 그냥 다 포기한 것 같아요. 그 높던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니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이도 저도 상담 치료는 받아오다 지금은 잠시 중단한 상태예요. 소송이 끝나면 다시 시작할 계획이에요. 이번엔 재산 분할 받은 걸로 오은영 박사님께 어떻게든 예약해서 가볼 거예요. 점점 다시 예전의 저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살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 댓글이 제일 많았는데 아마 저는 남들에게 보여질 제 모습이 제일 겁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전 지금 남들 눈에는 제가 사는 곳에서 제 나이에 비해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니까요. 남들은 속사정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냥 이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놓지를 못하고 행복한 척, 괜찮은 척 연기해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정신 차리고 아이와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변호사님과 열심히 싸워볼게요. 이미지가 중요하신 분이라 아마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음번엔 고구마가 아니라 사이다 내용 가지고 돌아올게요. 아, 하나 사이다인지 모르겠지만 말해드리자면 사는 동안은 안 하다 이제서야 해줬지만 욕도 제가 더 잘하고요. 딱 한 번 치고받고 했는데 제가 월등하게 많이 때려서 참 민망하더군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남편 친구가 이 시국에 요식업을 시작했다고 해서 팔아줄 겸 낮에 다녀왔어요. 가게는 요즘 어느 동네나 있는 카페거리 같은 곳 초입에 위치해 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태여도 주말이라 그런지 거리에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가게에 들어가니 아무래도 신장 개업한 집이라 다른 가게들에 비해 테이블이 꽉 차진 않았었고 그래도 다른 손님들 들어오면 좋은 자리 비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잘 됐으면 하는 지인 마음으로 손님들이 별로 안 찾을 것 같은 구석 후미진 테이블에 앉았어요. 몇 번 부부끼리 본 사이라서 저희가 들어가서 준비해온 드라이 플라워 미니 화환 전달하려고 카운터에 가서 인사하니까 와이프분이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뷰 좋은 자리 냅두고 왜 저 안에 가서 앉았느냐 하면서 자리 옮기라고 잡아 끌었어요. 참 부침성 좋은 분이에요. 가게는 퓨전 요리집이에요. 와인도 같이 파는데 약간 한식, 유럽식 같은 느낌이에요. 우니 파스타, 김치 퀘사디아, 크림 백순대 이런 거 파는 곳이에요. 요즘 젊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제 입맛에도 잘 맞았어요. 저는 얼마 전에 돌진한 아가가 하나 있는데 친정에 태어나서 아이 처음 맡기고 신랑이랑 둘이 데이트처럼 나온 거였어요. 엄청 홀가분하고 기분 좋다가도 계속 아이가 너무 걱정되고 신경 쓰여서 빨리 먹고 들어가야겠다 생각 중이었어요. 가뜩이나 손님 많이 받고 장사 신경 써야 하는데 지인이라고 죽치고 오래 앉아있는 거. 몇십만 원어치 팔아줄 거 아니고서야 별로 좋은 거 아니겠다 싶기도 했고요. 거리두기 단계 격상만 아니면 여러 친구들 데리고 가서 시끌벅적하게 가게 분위기 살리고 매출도 많이 올려줬겠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점심 맛있게 먹고 아이 보느라 고생하셨을 친정 부모님 드시라고 포장도 하고 당연히 마트에서 사는 게 더 싸지만 가게에서 와인도 2병 정도 사가려고 마음먹고 갔어요. 남편이랑 친구분은 고등학교 동창이고 아주 절친까지는 아니어도 친구들 모이면 꼭 끼어있는 멤버라고 했거든요. 저도 아이 낳기 전까진 프랜차이즈지만 디저트 카페 운영했던 터라
자영업자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식사 다 먹도록 저희 말고 손님이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좀 덜 됐구나 싶어서 제가 음식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위치 등록까지 시켰어요. 나중에 오시는 분들 태그도 편하시라고요. 그래서 자연히 원래는 일찍 일어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앉아 차 한 잔 더 하게 됐어요. 정말 여기까지는 서로 와줘서 고맙다. 식사 너무 맛있게 했다. 자주 오겠다. 축하한다. 진짜 분위기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아내 되시는 분이 아이는 잘 크냐고 물어보셨고, 저희 신랑이, 아휴, 너무 잘 커서 요즘 자기 어리가 끊어질 판이라고 아주 건강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 친구가 네가 애 안고 다녀? 라고 했고, 신랑은 당연하게 그럼 내가 안지 누가 하나? 라고 대답했어요. 그 부부는 아직 아이가 없는데 갑자기 그 친구분이 아내분한테 난 아이 생겨도 내가 안고 다니진 않을 거야 라고 했고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왜요? 혹시 디스크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적이 흐르더라고요. 그제서야 눈치챘죠. 아, 저 친구분은 애기 보는 건 여자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이었구나. 우리 남편이 남자 망신 혹은 남자답지 못한 행동한다고 놀리는 거구나. 제가 너무 눈치 없이 요즘 어떤 애 아빠들이 저런 마인드가 있을까 상상도 못했어서 디스크라도 있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진짜 같은 자영업자로서 저도 목 디스크로 고생을 꽤나 했어서 아이는 둘째 치고 디스크 있으면 호령업 같은 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어쩌나 걱정했던 건데 딱 3초만 생각해보고 말할걸. 본의 아니게 그 친구분 꼽준 매기는 꼴이 되어버린 거죠. 화제를 돌리려고 식자재 너무 신선하고 좋다고 플레이팅 이쁘다고 폭풍 칭찬하는데 남편 친구분이 표정이 피식피식. 마스크 너머로도 약간 비웃는 듯 하는 게 느껴지더니 저기 재수씨, 애 좀 안 안겠다는 게 사람 등신 만들 일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 말 듣고 얼어붙었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미 그 태도에서 미안하다고 하기는 싫고 거기서 그럼 왜 애 안지도 않겠냐는 거냐고 주제 이어나가기도 싫고 제가 당황해서 한숨 쉬니까 신랑도 같이 한숨 쉬더니 너 집에서 장남의 외아들인 것도 알겠고 귀하게 큰 것도 내가 십수년을 들어서 알겠는데 남이 너한테 싫은 소리 좀 했다고 그렇게 발끈해서 앞뒤 안 가리고 화내는 것 좀 고쳐. 자영업하면서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는데 네가 주방에서 요리하는 것도 아니고 재수씨가 요리하면 네가 서빙하면서 사람 상대하는데 뭔 말 나올 때마다 이럴 거야? 라고 하고 저 데리고 나왔어요. 미리 준비한 현금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뒤따라 나오는 와이프분 앞치마 주머니에 꽂았고요. 한사코 안 받으시겠다는 거 와준 걸로 고마운데 저희가 가게 오픈으로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이해해달라고 그러시는 거 꼭 받으시라고 하면서 돈은 떠안기듯 드리고 왔어요. 집에 오는 길에 제가 나 진짜 싫은 소리 할 의도로 그런 말 한 거 아니라고 신랑한테 얘기하니까 신랑은 알아. 저 새끼 친구들 모임에서도 조금만 누가 뭐라 하면 저 난리야. 라면서 코로나 아니었으면 이렇게 소수로 볼 일 없이 친구들 여럿이서 가서 대충 매상 올려주고 오면 될 일인데 괜히 좋은 마음으로 축하해주러 왔다가 험한 꼴 봤네. 미안해. 했어요. 그러면서 애기 옷이나 하나 사서 들어가자고 장모님 좋아하시는 것도 하나 사자면서 백화점에 들렀는데 신랑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친구가요. 그러더니 어디서 가짜인 게 훈계질이야. 네 돈 안 받아.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메신저로 돈 보내버렸던데 참 제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정도로 말실수한 건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신랑은 신경 쓰지 말라는데 오랜만에 외출이 저 때문에 망가진 것 같아 속도 상해요. 제가 근 1년간 아가랑만 있느라 진짜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못 만나서 사회성이 떨어진 건가 걱정도 됐어요. 저 큰 실수한 건가요? 추가. 우선 제가 정말 잘못되었던 건 아닌 것 같아 다행이에요.
몇몇 분들이 스스로 잘못한 거 없다는 거 알면서 구구절절 썼느냐 해주셨는데 그렇게 느끼실만 해요. 그런데 저도 나름 자꾸 자기 검열을 할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아이 가졌을 때 코로나, 낳고 나서도 코로나 시국에다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 근교로 태교 여행은커녕 나들이도 안 나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임신 중 대화가 신랑이랑 친정엄마랑 통화하는 거랑 친구들이랑 톡하는 게 다였고, 아이 태어나고 나서는 아기한테 언어 자극 주느라 하는 말 이외에는 사실 그건 성인 입장에선 제대로 된 대화라고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아이 100일 좀 지났을까 갑자기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운 딸리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앞뒤 다 잘라먹고 나오는 대로 뱉게 되고 남편이랑도 좀 안 좋았어요. 병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먹으면서 아이에 대한 주제 말고도 다양한 대화를 남편이랑 많이 하려고 했어요. 이런 전적이 있다 보니 아이돌 지난 지금 남편이야 다행히 이해해주지만 혹시나 제 사정일랑 상관도 없고 이해해줄 필요도 없는 남들한테도 말이 헛나올까. 내 행동이 너무 폐쇄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자기 검열이 심해졌어요. 아이도 커가니 제가 데리고 사회학 겸 많이 다녀야 하고 곧 저도 경제활동 복귀해야 하는데 행동이 여전히 갇혀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놓친 게 있을까 하는 마음에 자세하게 적게 됐어요. 많이 공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신랑은 그 친구 무리에 그 사람 나온다고 하면 안 나가기로 했어요. 그중 제일 친한 친구, 저희 결혼식 사회 봐주신 분한테만 있었던 상황을 말해놨어요. 괜히 당신 오해하는 사람 있으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이런 일로 멀어질 거였으면 애초에 거기까지였던 거고 대부분 그 식단 연 친구분 성격 결함 있는 거 알고 있으니 별일 없을 거라네요. 괜히 제 자격지심과 기우로 많은 분들 고구마 드렸던 글인 것 같아 죄송해요. 그저 육아로 세상과 단절된 초보 엄마의 불안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업소용 주류랑 가정용 주류가 엄연히 다른데 바트를 사간다고 하니 주작이라고. 저도 디저트 카페 할 때 화이트 와인 좀 가져다 놨었는데 와인은 업소용 가정용 구분 사라진 지 좀 됐어요. 다들 제 일처럼 화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늘 좋은 일만 생기게 더 말 조심하고 애기 잘 키우며 살게요.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그리운 분들 만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 7개월 차 신혼입니다. 연애 1년, 그리고 한 달 뒤 결혼식까지 만남과 결혼까지 1년 1개월 걸렸네요. 지인 소개로 서로 만나서 만난 지 5개월 만에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26, 남편은 35이에요. 남편이 지인을 통해 제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든다고 소개를 받게 되었고, 마침 전 일도 쉬고 있던 찰나 첫 소개팅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알고 지낸 지 일주일 만에 고백을 받게 되었고 거절을 했지만 설득 끝에 만나게 되었죠. 처음부터 사진을 보자마자 이 여자랑 결혼할 것 같아 라며 소개시켜줬다는 소리를 주선자에게 듣게 되었고 계속 결혼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한쪽이 주도하게 되면 끌려간다는 말이 있죠. 그렇게 훅 시작되었어요. 소개받을 때에는 사업을 하는데 가게가 여러 개 있고 결혼하면 몇 억은 생길 거다 등 솔직히 혹했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소개받은 날 제 이상형도 아니었고 그냥 밥 잘 먹고 3번 정도는 만나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결혼 준비하다 보니 시중에 모아둔 돈은 1천만 원도 안 되었고 사업을 한다는 것도 사촌형 아래에서 일하는 것이었죠. 그래도 저만 바라봐주고 저와 달리 자존감도 높고 항상 웃게 해주며 저만 바라봐주는 모습에 듬직해서 사람만 보고 결혼을 결심하긴 했어요. 코시국에 연애를 시작했어서 여행도 뭣도 제대로 해본 추억도 없이 시작하긴 했죠. 결혼 준비 때부터 삐그덕했던 걸 이제야 깨닫는 건지 밑에 그 내용을 적어볼게요. 첫 번째, 결혼식장을 정하는데 이것저것 보는데 서울에서 결혼식장이 비싸고 잘 맞춰서 하면 반값에도 이쁜 데서 할 수 있으니
일단 여러 군데를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본인 친구한테 얘 너무 비싼 데만 본다. 힘들다. 이런 소리를 했고 제가 건너서 듣게 되었어요. 결국 제가 원하는 곳에서 700 넘는 웨딩홀을 잘 맞춰서 300 맞춰서 했고 자기는 돈 없다고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서 계약금 넣어주셨어요. 두 번째, 웨딩 촬영 물론 힘들죠. 저도 힘들고요. 근데 억지로 웃는 거 못한다고 평소에도 사진 잘 안 찍어주고 제가 사진 찍을 때 그 순간만큼은 노력해주라고 매번 이야기하는데 저보고 강요하지 말래요. 물론 힘든 거 알죠. 근데 잠깐 입꼬리 올려주는 거 힘든지 결혼식 때도 사진 보면 저만 해벌레 해요. 그걸로 친구들이 너만 신난 결혼식 같다고 하길래 속상하지만 남편이 못 웃는 거 알아서 이해했지만 그래도 결혼식 때는 좀 웃지. 나만 신난 것 같잖아. 라고 하니 긴장해서 그렇다. 또 그런 거 강요하냐. 세 번째, 가정가구 하는 거 친정에서 3천만 원으로 다 맞춰주셨어요. 집은 남편이 3억 대출, 시댁에서 1억 해주셔서 전세 구했고요. 지금 이자랑 다 해서 같이 갚고 있고요. 근데 자기가 집 해온 거라고 하길래 이자는 같이 갚는 건데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나도 가정가구 해왔다 라고 했어요. 사실 가정가구 하는 것도 진짜 많이 싸웠어요. 저는 그래도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벌려도 우리 돈이랑 해서 적당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엄마가 이것저것 해주고 싶어 하는 게 있어서 어필 좀 했던 걸 들었던지 이거 해주신다며 이것도 해준다고 한 것 같은데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도 서로 안 되는데 바라지나 말자고 저도 큰 소리 내게 되고 싸우기 일쑤였어요. 네 번째, 웨딩 스냅, 스드메 이것저것 다 제가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 진행하고 남편은 계약금 몇 번 다 해서 150도 안 되는 그걸로 생색입니다. 물론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9살이나 어린 여자 데리고 가면서 자기가 결혼하자고 그랬으면서 모아둔 돈도 제대로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해도 괜찮다. 둘이 읽어나가면 되지 라는 생각에 진행했지만 제 인생 모아둔 돈 결혼 준비하면서 다 썼어요. 결혼을 깨내 만에 그렇게 싸우기 일쑤였어도 금방 풀려서 결혼했는데 결혼 7개월인 지금 후회가 많이 돼요. 남편은 10kg나 쪄서 관리도 안 하고 매일 소파에 누워서 과자나 먹고 전 감정적으로 설레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우리 아직 신혼이고 연애한 걸로 쳐도 1년 반도 안 됐다. 나도 설레고 싶고 남들처럼 연애하듯 하고 싶다. 남편 나이 생각해서 애 갖는 걸로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주변에 동갑이랑 결혼해서 연애하듯 사는 친구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요. 관계 갖는 것도 저는 한참이고 남편은 아닌지 제가 하고 싶다고 닥달해야 하거나 거절할 때도 많아요. 시댁에서는 제가 어리니까 애가 바로 생길 줄 알았는지 아버님이 자꾸 아이 소식 없냐고 여쭤보시고요. 심지어 프로포즈는 아직도 생각나요. 너무 서운하고요. 제가 먼저 선 프로포즈 했어요. 그래도 앞으로 남자가 제가 임신하고 육아하고 그러면 가장으로서 힘들 거고 대접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나랑 결혼해서 앞으로 고생할 날 많겠지만 잘 부탁한다. 그런 의미로 먼저 프로포즈 했어요. 결혼식 한 달 전에요. 레스토랑 예약하고 미리 가서 꽃 100송이에 에르메스 선물에 이것저것 남들 하듯 근사하게 해줬어요. 근데 남편은 식 3일 전에 부랴부랴 전 이미 퇴근했는데 계속 집에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그럴 거면 무슨 약속을 잡아주던지 영화표라도 예매해주던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데 제가 화가 안 납니까? 그렇게 4시부터 9시까지 밖에서 서성거리다가 집에 갔더니 준비했던 포스트잇은 작은 방에 던져져 있고 촛불도 작은 방에 남는 거 던져져 있고 거실에다가 준비는 해놨는데 급하게 한 티가 나고 마요네즈를 짜서 결혼해줘 라고 썼더라고요. 영상편지 만들어놔서 TV 틀어두고요. 본인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다가 전 이미 밖에서 돌아다녀 진 빠지고 집에 못 들어오게 한 게 화가 나서 들어와서도 감동 따위 화가 났죠. 뭐 하자는 거지? 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제가 너무했나요? 그러다 띵동 소리에 인터폰 앞에 꽃이 보이더니 왔더군요. 제가 반응이 안 좋으니 왜 그러냐고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속상하다고 울면서 이야기했죠. 이렇게 성의 없게 쫓기듯이 해야 돼서 하는 게 어딨냐고. 당연히 속상하다고. 그러고 지금 결혼 생활하면서 친구들 프로포즈 이야기 듣거나 프로포즈 관련해서 드라마에서나 그런 거 보게 되면 돌리거나 그때 생각나서 속상함이 몰려와요. 그러면서 너무 신중하지 못한 선택이었을까 싶다가도 남편이랑 있으면 재밌기도 하고 남편은 감정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고 저는 감정적인 부분을 너무 원해요. 서로 성향이 달라서 그런 건지 앞으로도 이런 걸 감안하고 평생 살아야 하는 것도 미리 생각해서 겁이 나는 건지 저 잘 헤쳐나갈 수 있겠죠. 남편 부부 모임이 있는데 친하게 지내는 한 부부네가 남편끼리 친해서 별 이야기를 다 하나 봐요. 근데 그쪽 남편은 와이프한테 다 이야기해주고 그럼 건너서 저한테도 들려주는데 제 남편이 계속 힘들다 힘들다 그러나 봐요. 듣는 저는 그래도 밖에선 남편 기살려주고 좋은 이야기만 하고 다니는데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기 빠지고 어제는 갑자기 눈물이 터져서 울었더니 제 기복 받아주기 너무 힘들다고 너가 한번 바꿔서 살아보라고 하네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여기다가 하네요. 시댁은 차 타고 30분이라 2주에 한 번씩 가고 친정은 5시간 넘는 곳이라 1년에 명절이나 휴가 말곤 잘 못 가요. 해봤자 4번 정도. 결혼하고 나니 엄마가 보고 싶어지는 날도 많고 혼자 견뎌내다 보니 우울감이 생겼나 봐요. 이번 추석도 시댁에서 친정에 갈비 보내주시고 친정에서 시댁에 횟감을 보내주셨어요. 직접 잡고 구해온 민어 팔자 2마리 등등 시댁이 회에 환장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번 추석은 친정 못 가고 시댁 가서 밥만 먹고 오는데 뭐라도 들고 가야 할 것 같아서 뭐하지? 하니까 백화점 가서 보자네요. 그러다가 이틀 뒤 제가 친정엔 뭐 보내드리지? 하니까 갈비 보냈잖아. 이러는 거예요. 할 말을 잃고 자기 집에는 백화점 가서 봐보자 그러고 친정은 가지도 못하는데 갈비 그것도 어머님이 보내주신 거 그걸로 퉁치자는 게 전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너무 바라는 게 많다는데 감정적으로 나 좀 케어해주라. 내가 꽃 좋아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꽃 사줄 수 있냐. 제가 그냥 2주에 한 번 꽃 사서 화병에 바꾸고 그래요. 우리 빨리 편해졌다지만 그래도 신혼인데 설레이고 싶다 등등 요구하긴 하는데 그것도 제가 잘못한 걸까요? 한 친구가 아무것도 없이 남자가 결혼하재서 집도 가정가구도 남친이 다 한대. 난 그냥 결혼 준비하고 싶은 대로 하라더라고 하는데 친구가 모은 돈 100만 원도 없는 그런 친구인데 남자가 자가도 해오고 가전도 새로 다 하고 친구는 쇼파나 해갈 것 같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비교가 돼서 그런 건지 이런 제 자신이 너무 싫으네요. 4번째 사연입니다. 착하게 사는 게 컴플렉스예요. 진심으로 사람 자체가 도도해지고 싶은데 비법이 있나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도도하고 시크한 스타일을 좋아했는데 좀 친해지거나 호감인 사람한테는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 카톡 오면 다 답장해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싫은 사람들한테 카톡 와도 정성껏 와 정말요? 이러면서 별 이어나가고 싶지 않은데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답장해줬어요. 단답이라곤 상상도 못했고요. 계속 마주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요. 물론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저랑 대화 안 해봤거나 그냥 같은 무리에 있고 별로 안 친한 사람들은 안 친하니까 그나마 도시적이고 시크하다고 하는데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하면 다들 저랑 있으면 편하대요. 만나기 전엔 떨렸는데 만나니까 같이 있으면 편하다고 거의 만난 모든 친구들이 너랑 있으면 편해서 나도 모르게 다 이야기한다 라고 그래요. 그리고 시간 좀 있으면 바로 저한테 편하게 대하고 몇 번 만난 언니들도 땡땡이는 진짜 착하다 라고 그래요. 요즘 세상엔 착하다는 말이 별로 좋은 말 아니잖아요. 익명이라서 말하는 건데 사실 저희 할머니랑 엄마가 정말 착해요.
누가 뭐라 해도 절대 화 안 내고 말도 조용조용 하세요. 제가 보기엔 이용해 먹고 그러는 건데 아예 사람은 모두 선하다는 전제하에 사람들을 대해요. 그래서 할머니는 곁에 좋으신 분들도 많지만 또 못되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할머니는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다 이해해주고 화도 안 내요. 물론 속으로는 속상하신 것 같긴 하지만요. 엄마는 할머니를 닮아 착하지만 그래도 제가 살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엄마도 싫으면 싫다고 표현하라고 해서 조금씩 부탁도 많이 거절하고 그래요. 저도 20살 정도 돼서야 조금씩 자기 의견도 말하기 시작했고 알바 한번 해보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화내는 거 배우고 재작년인가 착한 아이 증후군이란 게 있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게 예전에 저 같아서 후회스럽고 아직도 매년 새해 다짐이 착하게 살지 말자예요. 엄마랑 할머니 보면서 저는 절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생각해요. 하긴 원래 제가 엄청나게 착했으면 이런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사람들이 모두가 호의적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고 다들 가식이랑 가면 쓰고 있는 걸 깨달았어요. 착한 거 좋죠. 근데 살면서 기분 나빴던 거나 저한테 말 함부로 하는데 이게 내 욕하는 건 줄도 모르고 하하 웃으며 넘기고 그랬던 게 요새 자꾸 생각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밥 먹다가도 즐겁게 놀다가도 TV 보다가도 뭐 연예인들이 서로 장난치며 비하하는 말 볼 때마다 친구들이 저한테 툭툭 던진 말 생각나서 그때 왜 내가 아무 말도 못했지 하고 자책해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 머릿속으로 욕대사를 연습해요. 거의 매일요. 남자친구도 2번 정도 만났는데 처음에 둘 다 저 어려워하더니 몇 번 만나니까 요새 뭐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거에 해당하는 거의 모든 걸 당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화나는 일인 줄도 모르고 바보같이 화를 못 냈어요. 이것만 보면 자존감이 엄청 낮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전 저를 정말 사랑하고 별로 부족함 없이 가족들이랑 화목하게 잘 지냈어요. 근데 제가 친구들이랑 만나거나 누굴 만나서 상대방 기분 안 나쁘게 얘기하고 말하는 거에 리액션 해주고 물론 반응이 큰 편도 아니에요. 몇 명은 너무 영혼 없단 말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왜 저를 쉽게 생각하고 티 없이 착하다고만 할까요? 장난으로 전 살면서 욕해보거나 화낸 적 없다고 하니까 다들 믿더라고요. 사실 사람들 앞에서만 안 하는 거지 집에서 욕 많이 해요. 하도 착하다 착하다 하니까 개맛있어 이런 가벼운 말들도 원래는 거부감 들어서 절대 안 썼는데 하도 스트레스 받아서 하나 둘 써보고 게임하면서 욕 배워서 틈만 나면 신발거리고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써요. 예전엔 알바를 한번 했는데 거기에 있는 여자 알바생들이 다 도도한 스타일이었어요. 대학가 앞이라 얼굴 보고 뽑는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같이 일한 알바 남자들은 다른 여자애들한테는 빌빌 긴다고 해야 되나. 그 여자애들이 짜증 한 번 내면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이 그 여자 알바생들 눈치 보는. 그런데 저한텐 안 그러더라고요. 에휴, 이렇게 쓰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카리스마나 포스 그런 게 안 보이나 봐요. 그 중에 좀 친해진 남자 알바생 오빠는 다른 여자애들을 쎄다고 싸가지 없다며 저한테 털어놓고 저보고 힘내라고 하고선 나중에 같이 일할 때 그 여자한테 받은 화풀이를 저한테 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난 그냥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인가? 저는 화를 못 낼 것 같나 봐요. 전 그래도 사람 사이에 거리가 있거나 저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친구들이 부탁하는 거 다 들어주는 편도 아닌데 말이죠. 얼마 전에도 몇 번 말 안 해본 애가 필요할 때만 카톡하다가 내가 카톡하면 2, 3일 지나서 답장하고 또 나한테 필요한 거 물어보길래 답장했더니 일십해서 보통은 그냥 지나치는데 화나서 뭐야 일십은 좀 그렇네 하니까 갑자기 바로 칼답으로 미안하다고 주절주절 변명하네요. 저도 일십당하거나 무시하는 발언하면 기분 더러운데 성격이 불같지 않으면 기분 안 나쁜 줄 아나요. 진짜 기분 나쁜 말이 조용하고 착한 줄 알았는데 할 말 다 하네 이거예요.
할 말 다 한 적도 전혀 없고 사람으로서 입이 달렸으니까 말하는 건데 지가 잘못해놓고 그러네요. 평생 수원이 할 말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요새 화가 너무 많아져서 저도 힘들고 좋은 생각만 하고 싶은데 할 말 못하고 살던 어릴 적이 생각나서 매일 밤 욕하는 연습하고 자요. 저는 친구들도 제가 친구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대해줬으면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그나마 남은 절친들은 둘뿐이네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뒤에서 안 좋게 말하고 비아냥거리거나 무시하는 발언하면 참다 바로 손절해서요. 너가 뭐가 착하냐? 착한 게 아니라 만만한 거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서 제가 너무 만만해 보이는지 알고 싶어요. 아님 중요한 몇 개라도 고치고 싶어요. 도도해 보이고 싶은데 막상 사람들한테 대놓고 쌀쌀맞게는 못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냥 힘드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